예, 알법한 언니 조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제요? 예. 어제는 일했습니다. 아, 일하셨어요? 네. 어제 너무 어수선했어요, 그쵸. 사실은. 뭐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갑자기 네. 나오더니 또 연예인 설리 씨 맞아요. 그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 예. 기사를 이제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마음도 아프고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쪽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제 아직 보도되기 전에 소식들을 네, 먼저 네. 받아보고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야?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경찰 쪽 얘기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평가가 있겠지만은 하나의 그 자살의 원인으로 또 악플이 네. 좀 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플 달면은 뭐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악플 달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로 처벌이 되고 있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 친고죄죠, 그러니까. 네, 그쵸. 예. 친고죄이긴 한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뭐 명예훼손 같은 건 친고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솔직히 친고를 안 하면은 처벌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뭐 댓글 같은 악플 달지 않는 문화가 정착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예. 하면 솔직히 거기에 악플 있을까봐 많이 걱정은 되긴 하더라고요. 악플을 사실은 뭐 달 수는, 왜냐면 부정적으로 네.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악플을 달 수는 있는데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정제된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직설적인 단어들 말고 그쵸. 좀 의견 정제된. 충돌은 충분히 예, 예. 이해를 하는데 인신모독이나 뭐 가정사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속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인터넷상이라도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은 뭐 정보통신망법을 얘기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매우 뜨거운 감자인데 정치권에 네. 지금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다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국회 위증이냐 아니냐 요거 네.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발부가 안 되면은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냐, 죄가 약하기 때문에 안 발부되는 거냐, 뭐 이건 그럼 죄가 있는 거냐,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됐네요. 전 그쵸. 장관의 그 동생과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한 좀 5일 전에 이제 기각 결정이 약간 나왔죠. 이례적이다, 뭐 이런 얘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다 전례해 봤을 때.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이게 진짜 실제 어떤 좀 이례적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장관의 동생이죠. 동생. 예, 이제 예. 동생이 이제 현재 한 3가지 혐의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는데 예. 그 혐의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허위소송 관련해서 예. 이제 뭐 위장소송이다라고 해서 그 조국 전 동생이 이제 공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웅동학원을 상대로, 그러니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죠. 그렇죠. 예. 16억 원 가까이 되는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 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회사가 있는 그것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인과 그쵸. 법인은 다르지만은 거기에 네. 하나는 본인이 사실상 대표고 하나는 대표는 아니지만 사무국장이었죠. 사무국장이니까. 그러니까 얘 상대로 소송을 예. 했는데 그 웅동학원 측에서 뭐 별로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 건설회사 측에서 청구한 대로 이제 다 승소가 되는. 이제 사실상 이게 웅동학원 측에 보면 사무국장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이게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다.
해서 네. 지금 배임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운동학원 그 교직원을 뽑을 때 뭐 각 2명에게 1억 원씩 받아서 그런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는 혐의, 그리고 이것을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이 한 3가지 정도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혐의면은 구속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구속이라는 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가 된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쵸. 뭐 구속되면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유죄라고. 유죄스럽긴 하지만 네, 유죄로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재판이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심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되면 1심 재판이 그 재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계속 이제 항소를 해서 3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재판이 그 재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이제 논란이 뜨겁냐면요. 일단 구속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잡아들임으로써 이 사람을 수사를 해서 증거를 조금 더 풍부히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잡혀 있으니까 나가서 도망할 우려도 없고, 또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고, 또 참고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뭐 협박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런 뭐 증인들을 없앤다거나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구속이 됐으면 유죄고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무죄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에 뭐 우려가 없으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거군요. 일단 구속영장을 이제 어느 때 발부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범죄가 좀 중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빵을 하나 훔쳤어요. 이 사람 절도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노숙자라고 칩시다. 그럼 노숙자니까 당연히 주거가 불분명하고 또 도망갈 우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구속 수사를 하진 않아요. 장발장 그렇게 구속돼서 한 12년 살았잖아요. 이제 장발장 책이니까 그랬었던 거고, 현재로서는 형사소송법에 그 죄가 있느냐,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그 범죄가 좀 중대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또 주거가 불분명해야 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 특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독 뭐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속영장이 잘 발부가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는 영장이 잘 발부되는 거, 뭐 이런 경향에 대해서 이게 뭔가 통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뭐 슬로건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구속영장을 전담하시는 이제 판사님들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좀 구속영장이 뭐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사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있어서 이건 일률적으로 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뭐 증거를 이미 다 내서 더 이상의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잘 빠져나가고 이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한번 통계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벌 총수들과 일반인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영장 기각률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보통 경찰은 그러니까 기사를 저도 예전에 배울 때 기사를 쓸 때 영장을 경찰은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은 청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검찰만 지금 할 수 있다. 이게 뭐 검찰 개혁에서도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을 검찰만 청구하는 것이.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좀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구속을 하려면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장이 필요한데 현재 그 법에서는 검찰만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거는 검찰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를 하게 되는 아, 겁니다. 법원에다가 청구를. 그쵸. 그러니까 아. 경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발부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검사에게, 그리고 검사는 다시 법원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강한 권한 중에 하나네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거고, 실제로도 이제 저같이 실무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웬만큼 이제 구속이 되기 전에는 형사사건이 조금 가볍다 싶은 경우에 나중에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이렇게 구속 직전이다 하면은 굉장히 빨리 찾아오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만큼 급하구나, 그러니까. 그쵸. 마음이.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게 생긴 거잖아요. 예, 예. 뭐 단 며칠이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변호사한테 찾아오는 그 가능성이 훨씬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구속이 되는 건가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 구속은 10일, 최장 10일 가능하고요. 경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요. 예.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10일인데 1회에 하나여 이제 갱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장 20일까지 가능하고 이제 검찰 단계를 넘어서 공소 제기를 하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은 1심에는 최장 6개월, 원칙은 2개월인데 2차에 하나여 이제 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심 때 6개월, 2심, 3심 때도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속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쵸. 경찰, 뭐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6개월에서 그쵸.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럼 거군요. 최장 한 19개월까지도 이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 이거 그럼 19개월 산 거는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면?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에는 무죄인데 내가 살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서 내가 산 날짜 일수만큼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또 된 것이 그 위증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를 국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그거 내용은 저희가 뭐 진위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만약에 위증이라고 밝혀지면은 이게 처벌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일단 우리 위증죄 하면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거든요. 아, 선서를. 네, 선서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판 하나 들고 이제 예. 한쪽 손 들고 하면서 그렇죠. 양심에 따라 뭐 숨김과 뭐죠?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에 예. 거짓을 말할 경우에는 뭐 죄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사인까지 하게 되는데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이제 위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위증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거짓이 아니에요. 내 그래요? 기억에 반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게 위증이 되는 거예요. 내 기억에 반하는 거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내 기억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경우가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내 기억대로 말했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네.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내 기억을 다른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 내 기억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정황 사실을 가지고 이게 위증죄냐 위증죄가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위증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일반 소송 우리가 법정에서 위증 그러니까 증인 신문할 때 선서를 하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제 위증을 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게 되는데 일반 법정에서 우리가 위증을 한 경우에는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약하지 않네요. 약하지 않은데 예.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때는 더 셉니다. 아, 그래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와. 거의 2배인 셈이에요. 일반 증인보다. 1년 이상이면 무조건 1년 이상 그쵸. 형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벌금형도 현재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실제 국회에서 위증을 해서 그렇게 형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아마 예.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추측이 되고요. 다음에 그렇군요.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된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들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한 처벌이 있어서 굉장히 그렇구나. 세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이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간에 선서를 하지 않겠다. 선서를 안 해도 선서를 괜찮나요? 하지 않으면 예. 위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해도 괜찮나요? 참석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그것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요. 아, 근데 50만 원은 낼만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웬만하면은 국회에 불려가서 증언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최근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예. 뭐,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제 한 3번 정도 하셨는데. 네. 편안하신가요, 좀? 네, 편안은 한데 네. 이게 실시간으로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도 꽤 있고 그러니까요. 또 주변 현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들을 또 꽤 있어서 보다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면 제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아까 전에 나왔던 이메일로 이런 것 좀 다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의견을 모아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법한 언니 조우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